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아주 핫한 차량 두 대를 한번 볼 건데, 얼마 전에 이 브랜드가 국내 출시 딱 1년 만에 10,000대 판매량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비아디 차량들입니다. 비아디에서 출시한 차량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아토3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라이언7, 그 다음에 돌핀, 이렇게 4가지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인기가 많은 아토3하고 시라이언7, 이 2가지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2가지 차량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댓글을 다실지 약간 눈에 선해요. 이게 중국 자동차를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2가지 차량들을 긴 기간 동안 많이 탔었거든요. 장거리로도 타봤고, 영하 15도, 16도 이 정도에서도 타봤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것들을 느껴본 사람으로서 과연 이 비아디에서 나온 자동차들을 중고로 구입해도 괜찮을지,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인기가 많은 요 시라이언7, 요 차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시라이언7이 가지고 있는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중국 자동차들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비아디의 자동차 디자인 총괄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 와서 요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그 중국 자동차의 이미지, 뭔가 베낀다거나 요런 느낌들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되게 날렵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쭉 길게 이어져 있는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엠블럼이 이렇게 BYD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망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아디 차량들은 가장 기본적인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요 앞쪽으로 보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라이언7이 기본 베이스 모델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그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은 옵션적으로 차이점이, 외관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 실내에 있으니까 그건 제가 실내에 타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휠이죠. 휠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보면은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 플러스 모델 상관없이 전부 다 19인치 휠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배터리가 비아디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LFP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LFP 배터리는 출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겨울철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테슬라도 그렇고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꽤 많다 보니까 NCM이냐 LFP 배터리냐, 이 2가지를 놓고 예전보다는 논쟁하는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아래로는 비아디에서 제작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요 LFP 배터리의 총 용량이 대략 한 82kWh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지간한 그 롱레인지 정도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인증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 한 400km 정도가 되는데, 저는 사실 요 시라이언7을 가지고 날씨가 좋은 날에도 파주에서 부산까지 뛰어봤고, 날씨가 매우 안 좋은 영하 16도인 상황에서도 파주에서 부산까지 뛰어봤잖아요. 이 2가지의 결과가 생각보다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날씨가 좋았을 때는 파주에서 부산까지 450km를 뛴 후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꽤 남아 있었고요. 날씨가 매우 안 좋은 진짜 극한의 상황이었던 영하 16도에서 주행을 했을 때도 100%를 가득 채워놓고 출발했을 때 36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라 그래서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가 막 반토막 나서 200km도 못 간다, 요거는 잘못된 사실이라는 걸 제가 몸소 뛰어서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뒤쪽에서 봤을 때 국내에는 아직은 듀얼 모터 버전이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전량 후륜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3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할 때 추월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쿠페형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쿠페형처럼 뒤쪽 유리가 디필러부터 해서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SUV면 당연히 저기 있는 아토3처럼 후면 와이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SUV 뒤쪽에 후면 와이퍼가 필요한 이유는 주행을 하다가 보면 이 바퀴를 통해서 이물질들이 위로 튀어 올라오고, SUV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서 와류가 치기 때문에 튀어 올라온 이물질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 위쪽에 묻기 때문에 와이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 시라이언7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이면서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고, 후면 유리까지 거리가 꽤 있으면 이 위쪽까지 이물질이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후면 와이퍼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서 보면은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베이스 모델, 플러스 모델 상관없이 전부 다 기본이에요. 시라이언7이 전장 지원이 한 4830mm 정도 되기 때문에 중형 SUV에 가까운 공간이거든요. 근데 트렁크 공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내연기관 중에서도 정통 SUV라고 하는 차량들은 이 뒤쪽에 디필러 라인을 길게 뽑아가지고 요 윗공간을 그대로 살려두는데, 아무래도 시라이언7 같은 경우
경우에는 뒤쪽을 쿠페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공간을 살짝 손해본다는 거,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추가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V12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실내 V12 케이블은 따로 없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뒤쪽에 충전구에다가 완속 충전 케이블을 삽입한 후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요 15.6인치짜리 디스플레이죠. 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핸들 열선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도 요 안에서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여기 브라우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서 요 안에서 넷플릭스를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뭔가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에는 뭐 에어컨 틀어놓고 여기다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은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10.25인치짜리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안에서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봤을 때 주행 보조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면은 파노라믹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 요것도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동이에요.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테슬라 구형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거 선쉐이드가 없으니까 죽겠어요.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동 선쉐이드 하나 달려 있는 게 여름철에는 굉장히 소중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빠져 있고, 메모리 시트라든지 럼버 서포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살짝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얼마 뒤에 플러스 트림을 새롭게 출시를 했죠. 기존 C라이언 7 베이스 모델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비싸졌는데, 그 200만원 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뭐 시트 관련해서 요추 받침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시트 기능도 들어가고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 그리고 다이노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오디오보다 스피커 2개 정도랑 서브우퍼 요거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200만원을 더 내고 플러스 모델을 사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시트 관련 옵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요런 베이스 모델도 괜찮고, 나는 그런 옵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200만원을 더 주고 플러스 모델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동차의 성능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베이스 모델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토3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3도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소형이라고 생각하는 차량들의 크기가 우리가 한 4300에서 4400 요 정도 사이잖아요. 근데 아토3 같은 경우에는 4450이기 때문에 소형보다는 살짝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차량이면서 가격 자체가 한 33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량이더라도 옵션을 좀 풍부하게 넣어주는 게 BYD 차량의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을 조수석 측면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구가 이렇게 측면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는 살짝 충전이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토3 같은 경우에는 C라이언 7이나 이런 차량들과 달리 배터리가 조금 작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60kWh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토3도 제가 영하 6도 정도에서 주행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인 주행 가는 거리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제로 아토3를 몰고 계시는 차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거의 4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차량이 2대 다 전기차인데 두 가지 모두 다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NCM 배터리를 사용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배터리를 100%까지 잘 안 채웁니다. 보통은 80에서 90 사이 요 정도에서 충전을 해서 일상 주행을 하고 한 30% 정도가 되기 전에 충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 자체가 전체 배터리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0km 주행하고 충전하고 200km 타고 충전하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를 충전해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BYD 차량들은 배터리 충전을 몇 %까지 하겠다라는 이 시스템 설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100%까지 모두 다 충전을 해서 타라, 이런 게 제조사에서 지정한 방침이기 때문에 나는 배터리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80%까지만 충전할 거야, 요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아토3가 26년형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하나로 바뀌었어요. 근데 2025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베이스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소형 SUV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준중형 정도 되는 그 정도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렁크 아래쪽 공간에서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나오고, 여기 보면 똑같이 V2의 케이블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V2의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외부에서도 전기를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토3 자체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신형 아토3가 나오면서 구형 아토3 차주분들이 약간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와서 보면요, 아토3의 실내는 둥글둥글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뭐 가죽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차량은 신차가가 한 3,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소형 SUV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실내에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관련해서 들어갔을 때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안전 관련된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행 보조 관련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 버전으로 보는 게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형이 나오면서 구형 차주들이 좀 억울해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요 차량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12.8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토3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20만 원 올리고 디스플레이를 15.6인치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큰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차를 구매하는 게 맞고, 나는 그런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상관없고 그냥 전기차 정도만 되면 돼,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유지 비용을 좀 극단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형 아토3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도 구형 아토3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쟁 차량들 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 소형 SUV급이면 2열 송풍구도 옵션으로 넣어놓고 제일 최고급 트림을 선택하지 않으면 옵션을 안 넣어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토3 같은 경우에는 2열에 보면 송풍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저렴한데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4,49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대략 한 19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대략 한 4,3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그런 차량이죠. 근데 제 옆에 있는 이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된 지 3달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도 3,000km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신차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3천만 원 후반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00만 원 요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고 8,000km가 조금 넘은 차량이에요. 거의 신차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토3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플러스 트림이 가격이 3,33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보통 한 150만 원 요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3,2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차량인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2천만 원 후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차급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가가 된 건 아니고 딱 주행한 것 정도만 감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아토3나 C라이언 7 이 두 가지 차량들을 모두 다 타봤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패밀리카를 전기 SUV로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좀 적절해 보이고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통학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장을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구입하는 게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아드에서 좀 인기 있는 SUV 두 종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비아드라는 브랜드를 타고 다님에 있어서 전혀 껄끄러울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차량들을 고르는 것도 나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비아드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